이번 시간부터는 화학2에 나오는 4단원 전기화학과 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에 자신의 학번과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단원 개간이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1에서 배웠던 산화한원 반응과 금속의 상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전지와 그리고 전기 분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필요한 학습 전략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풀이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정확하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이 배터리 산업과 그리고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단원은 배터리와 수소 경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소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단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이쪽 분야의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선생님이 지도했던 학생의 자소서에 나오는 글인데 거기에 본질에 대한 천착에서 벗어나 본질에 근사시키려는 노력만으로도 공학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사실은 천착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천착이라는 말은 뭔가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하고 파고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천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카이스트에서 말하는 엣지 역시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에 천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천착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천착할 수 있는 것 또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추천했던 책 중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이 있었죠. 작가 김초엽 작가는 포항공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석사학위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초엽 작가의 말에 탐구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이해해 보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탐구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작가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성장을 이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뭔가에 천착하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기화학과 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기를 안 것은 오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갈바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갈바니 전지라는 말은 지금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볼타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220볼트라고 얘기할 때 이 볼트는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로부터 나온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기화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아래쪽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혹시나 여유가 좀 있다면 전기화학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는 글자를 친다 또는 전기화학에서 배우는 뭐 전해막이라든지 이런 말을 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최신순으로 기사를 나열하면 몇 분 단위로 끊임없이 기사가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스텍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끊임없이 기사를 만들어내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화학 부분은 또 하나의 블루오션과 같아요. 중국에서는
정부는 사실은 작년인가 올해 배터리 부분의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까지도 연장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좀 손해를 본다 해야 되나? 활발하게 시장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에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부분의 보조금을 해지를 하며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시장을 우리나라의 대단한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할 거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배터리 산업을 최고로 강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LG화학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5년 이내에 LG화학을 전 세계 탑5 안에 들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동력은 배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수소경제 그리고 연료전지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쪽 부분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학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아는 서울대를 간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석사를 시작하는 제자들은 최근에 화학을 공부한 주변의 친구들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로 또는 그 관련 분야로 석사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흥미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화학전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전지를 배우려고 하면 화학전지에서 주재료가 되는 금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배웠으니까 사실은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은 금속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는 산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속은 산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산화가 잘 되어서 양이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한다. 금속은 종류에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온화 경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부등호가 크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한원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화학원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수소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은, 백금, 금이 한원되지는 않잖아요. 이 금속들의 상대적인 양이온이 한원이 잘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수소에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금속인데 수소는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여기에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운데 뒀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학전지,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를 변화시킨 위대한 전지 중에 하나는 리튬 이온 전지죠. 근데 여기 지금 리튬이 없잖아요. 리튬은 요 정도의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은 이온화가 가장 잘 되고 그다음에 산화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금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금속과 산의 반응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산 용액 속에 넣으면 금속은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은 한원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ZN 금속은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어서 ZN2+, 여기에 간단하게 적으면 NO3,2에 AQ라고 적을 수 있고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산화한원 반응식을 완성해서 ABCD 개수를 만들어 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개수가 여기가 2로 되어야 되는데 C가 되어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배웠을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화학원에
때부터 중요하게 배우고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도 수능에도 여러분이 기출되었을 정도로 하학 1에서 다루는 수준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CU는 산화수가 0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CU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의 산화수는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N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팁을 주자면 수소라든지 산소는 일반적인 산화수가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요. 예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소는 금속과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생각을 해보면 H2O2와 같은 가산화물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OF2와 같이 플로린과 결합한 경우에 플러스 2, 또는 O2F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화학식을 볼 때 수소를 빨리 캐치를 해서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럼 지금 금속과 화학 반응식에서 금속과 반응하고 있는, 결합하고 있는 수소는 없죠. 그럼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는 전부 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봅니다. 산소를 보면은 산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예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다. 즉 이 말은 산화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또는 H2라든지 O2가 있는 경우 또는 O3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산화수가 0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CU와 N과 그리고 CU와 N, 그러니까 CU와 N만 산화수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산화수 변화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선생님은 NO3 마이너스 N 산화수는 플러스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NO3 마이너스에서 N의 산화수는 플러스 5다. SO4 2 마이너스에서 S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화수 변화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0에서 2로 이만큼이 증가했습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었다, 산화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소의 산화수는 3만큼이 전자가 이동했겠죠. 그 3개의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산화한원 반응에서 주고받는 전자수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거에는 3을 구하고 두 번째 거에는 2를 넣어서 최소 공배수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CU가 CU2 플러스가 될 때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3을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구리가 형성되는데 간여한 개수를 구한 거니까. 자, 두 번째에서는 여기에서 요렇게 될 때 이만큼을 곱해줬죠. 그럼 여기 2를 적어주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구리 3개, 여기도 당연히 3개. 자, 여기는 여기 2개죠. 근데 여기 2개 플러스 여기에 6개가 있죠. 그래서 총 질소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8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수소를 봤더니 수소는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는 4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산소는 반응 전에 총 24개가 있네요. 근데 반응 후에 6, 3, 18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24개 딱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3, 8, 3, 2,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뭘 알 수 있나요? 자, 구리는 이온화 경량에서 수소보다 이온화 경량이 작았잖아요. 수소보다 이온화 경량이 작았기 때문에 산을 만난다고 해서 H2 기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 보겠습니다. 나를 보면 electrochemical c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셀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산화한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chemical cell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학 전지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와 연료 전지로 구분할 수 있고 1차 전지, 2차 전지, 연료 전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전지는 태양 전지와 원자력 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지 캔 속의 용량이 다 소진되면 버리는 전지, 비가역 전지입니다. 이런 전지들은 일반적으로 충전하지 않고 한번 쓰고 나서 버리죠.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지들이 1차 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납축 전지는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가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충전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우리는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산화 한원을 다루고 전자의 이동을 다룹니다.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크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온이 이동하는 경우,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를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전류는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전자는 자기 자신이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전자의 이동을 잘 보세요. 전자가 나오는 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화학 전지 셀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지의 구성입니다. 전지를 봤더니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금속,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산화를 하면서 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극에서는 지금 전자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극, 전자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극. 이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건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전자가 여기는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에요. 여기가 왜 마이너스 극일까요? 이쪽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화학 전지의 구조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화학 전지의 구조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학 전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지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과 한원 반응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노드, 캐소드 할 때 이 소드는 전부 다 길이라는 뜻이에요. 에노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산화전극입니다. 그리고 캐소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원전극입니다. 산화전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으로 전자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 극이겠죠. 한원 반응이 일어나는 극으로 전자가 소모된다, 들어간다. 그럼 얘는 플러스 극이겠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지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지가 구성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무조건 전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전지를 봤다. 그럼 그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될까요? 아, 여기에 산화전극이 있나 없나? 한원전극이 있나 없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전지를 봤다. 그럼 여러분은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아, 산화전극 어딨지? 한원전극 어딨지? 전해질은 뭐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개발되는 전지는 한 가지 구성 요소가 더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이라고 하는 중간에 지금 요렇게 생겨있는 막이 있죠. 자, 요 막을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개발된 전지들은 분리막이라고 하는 별도의 구조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리막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음극과 양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극은 마이너스 극, 양극은 플러스 극 이야기하는데 음극과 양극을 구분해서 서로의 용액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막인데 이 막은
특정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기 막의 성질에 따라서 특정 이온을 전달시킬 수 있고, 이 이온은 보통 고분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분리막을 개발하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지는 산화전극, 한원전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전자를 수용하는 전극의 대부분은 비활성을 가지고 있는 PT나 반응성이 굉장히 낮았죠. 또는 탄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양극은 사실은 개발을 특별히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개발이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분리막이 어렵고, 음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를 알면 전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전지의 표현 중요합니다. 전지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특별한 기호와 약속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항상 왼쪽에다가 산화전극을 넣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한원전극을 넣어요. 왼쪽에는 산화전극, 오른쪽에는 한원전극. 따라서 산화전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한원전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막대기들이 보여요. 막대기들 첫 번째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막대기는 상의 경계입니다. 자, 상의 경계라는 말은 여기는 고체상이죠. 여기는 수용액상이죠. 서로 다른 상의 경계는 이렇게 한 줄 막대기를 쓰고, 이렇게 두 줄로 있는 막대기는 염다리입니다.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 염다리는 두 줄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리막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분리막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상의 경계 작용만 한다. 그러니까 산의 경계인데 얘가 분리막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상의 경계이기도 한데 얘는 염다리의 역할도 한다. 양쪽으로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하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전지를 표현할 때 이용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 보겠습니다. 볼타 전지가 거의 세계 최초의 전지와 다름이 없겠죠. 볼타라는 사람이 만든 볼타 전지를 볼 거고, 볼타 전지, 이탈리아에서 볼타가 갈바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볼타 전지를 만들었고, 지금은 유럽이 통합 화폐를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탈리아 화폐에는 볼타와 볼타의 전지가 그 화폐 안에 그림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볼타 전지를 만들어서 이게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로 전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칼륨이라든지 그러니까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서 원소로 정확하게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타 전지는 화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은 리튬 이온 전지가 받았어요. 근데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가 한 말이 뭐였냐면, 리튬 이온 전지는 정말 획기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도 그런 공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화학에서는 여러분이 개발할 무궁무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리학상에는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힌 과학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IT 기기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올해 노벨 화학상에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개발과 상용화에 힘쓴 3명의 과학자가 선정됐습니다. 2019 Nobel Prize in Chemistry, jointly to John B. Goodenough, M. Stanley Whittingham, and Akira Yoshino, for the development of lithium-ion batteries. 먼저 휘팅엄 교수가 1972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개발했고 구디너프 교수는 이를 발전시켜 전압을 2배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시노 교수는 탄소 소재로 배터리의 안정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만들어내 폭발의 위험을 없앴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볼타 전지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아연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구리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나 아니면 전공 책이나 이런 데서도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아주 많은 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의 도면의 많은 부분은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아마 위쪽에서 배웠던 전지의 표현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전지의 표현에서는 얘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전해질이 B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죠. 그러면은 A, B, C 순으로 전지의 표현을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ZN 왼쪽부터 적는 거예요. ZN 있죠. 그 다음에 묽은 황산 있죠. 그 다음에 구리 있죠.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럼 전류는 반대로 흐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 옆에 이 그림을 간단하게 한 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ZN, ZN2+, 2- 이렇게 적었잖아요. 플러스 극에서는 CU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CU는 전자 받을 수가 없어요. 밑에 전자를 받는 것은 H+겠죠. 그래서 H+가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 전체 반응은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ZN 플러스 2H 플러스 2E 마이너스는 ZN2+ 더하기 2E 마이너스 더하기 H2인데 화학 반응에서 얘는 정반응을 나타내는 하살표지만 수학의 이 꼴과 같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양쪽에 똑같은 향을 제거를 하면 전체 반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에서는 아연이 계속해서 반응을 해서 ZN2+는 이온이기 때문에 물과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구리판은 하나의 플랫폼이죠. 전자가 모이고 수소는 이 플랫폼으로 와서 전자를 받아가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이때 수소가 여기에 와서 전자를 딱 받아서 H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리판은 질량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액 속에 있던 H+는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pH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면 자,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압은 0.76V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전지 전압이 관찰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전압이 떨어져요. 그럼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다가 전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 하이탑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소가 여기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수소가 생기면은 여기는 전자가 있고 여기는 수소 이온이 있는데 얘와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야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소가 여기를 가득 채워버리면 전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수소 기체가 한원 반응을 방해한다. 또는 H2가 전자를 받아서 또는 H2가 다시 H+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산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에 의해서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분극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구리 전극을 흔들어서 수소 기체를 없애거나 또는 화학적으로는 수소를 없애기 위한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흔들어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극 주변의 수소 기체를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수소는 H2인데 물로 바꾸려고 하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소를 넣어주는 강력한 산화제를 다른 말로는 강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극제를 넣어서 물로 만듭니다. 강극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산화망가니즈와 가산화수소 들 수 있습니다. 가산화수소가 H2O와 O2로 나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제공을 해서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니엘 전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전지는 볼타 전지의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전압이 떨어지니까 불편하네. 그럼 전압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소가 안 생기면 되지. 그럼 수소는 어디에서 나왔어? 황산이라고 하는 전해질에서 나왔네. 그럼 전해질을 바꾸자 라고 해서 만든 전지가 다니엘 전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황산이나 염산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 왼쪽에 ZN이 있고 ZnSO4, 오른쪽에는 CU가 있고 CuSO4, 다른 전해질을 넣었죠. 그래서 아연판을 황산 아연 수용액에 담그고 구리판을 황산 구리 수용액에 담근 다음에 두 전해질을 염다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 염다리로 연결한 전지를 다니엘 전지라고 하고, 수소기체,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ZN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ZnSO4가 있죠. 그리고 염다리가 있죠. 그리고 CuSO4가 있죠. 그 다음에 CU가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생님 적었어요. 이 순서 그대로 적으면 전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역시 ZN이 ZN2+가 되고 전자를 내놓으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질량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플러스 극을 보면, 플러스 극은 아까 전에 CU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CU2+가 있죠. 그래서 CU2+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U가 되는 한원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구리판 주변에는 한원된 구리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ZN과 CU2+가 반응해서 ZN2+와 CU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화학 반응식을 보세요. 화학 반응식 요쪽에 총전하 플러스 2, 요쪽에 총전하 플러스 2, 전하 똑같죠? 이런 게 전하 균형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식도 보세요. 자, 여기에 0이죠. 근데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 0이죠.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염다리라고 하는 거 도대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다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다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면은 얘는 왼쪽에 있던 비커예요. 왼쪽에 있던 비커는 ZN2+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ZN2+가 만들어지고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이쪽이 염다리가 아니라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는 양전하가 가잉되는 상황이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 비커에 양전하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CU2+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는 SO4E-가 CU2+의 개수에 비해서 처음에 똑같았는데 얘가 없어지고 얘는 일정하니까 얘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전하가 굉장히 가잉되는 상황이에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염다리를 설치하는데, 염다리를 통해서는 뭔가 이동이 쉬운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큰 이온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SO4E- 이런 것들이나 ZN2+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전하 자체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다니겠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도 작고 날렵한 데다가 전하도 작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솔트,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다리의 주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지금 위에서는 KCl을 썼죠. 그럼 K+와 Cl-로 나뉘는데, 이때
K 플러스는 양 이온이잖아요. 그 양 이온은 전하가 많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Cl 마이너스는 음이온이잖아요. Cl 마이너스는 음이온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염다리는 용액의 전하가 중성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자, 염다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이 한번 우선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표준 한원전이 나와 있는 이거는 지금 못 풀어요.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듣고 풀길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전지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을 특별히 엄청나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전지전이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지전이를 보면 영어가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텐셜이라는 단어 어디에서 들어봤나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물리에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일렉트로이드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극이 가지는 포텐셜이라고 생각해서 전극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지전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표준 상태 보겠습니다. 연력학이나 전기화학에서 다루는 표준 상태는 기체의 전압을 1기압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25도씨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액의 경우에는 용액의 농도가 1몰 농도인 경우에 표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준 상태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했어요. 전기 에너지 측정했는데 얘가 그냥 아무 때서나 했다. 그러면은 온도를 가로를 열어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가 표준 상태다. 그럼 위에 요렇게 적어줘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어떻게 읽냐면은 노트라고 읽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세요. 표준 상태. 여러분이 화학 1에서 STP 배웠잖아요. 표준 상태 스탠다드 스테이트와 STP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스탠다드만 같은 거예요. STP는 표준 온도 및 압력이라서 표준 온도 및 압력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표준 상태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표준 상태라는 말은 정확하게 연력학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연력학 함수에서 표준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노트 또는 플림솔. 근데 요 단어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노트. 제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노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2단원에서 연력학 배울 때 엔탈피도 표준 상태일 때 25도씨 1기압일 때는 델타 H 노트, 엔트로피 델타 S 노트, 델타 G 노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E 노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표준 상태를 1기압 그리고 25도씨 1몰이라고 할 건데 1기압이 아니라 1바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리고 온도는 사실상 표준 상태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농도도 1몰이 아니라 1몰랄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1atm 1기압 그리고 1몰 25도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표준 상태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전지에서 각 전극의 전극 전위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아연판의 전극 전위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어요. 구리판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1위로 이동하네. 그럼 얘가 뭔가가 높은가 보다. 여기가 뭔가가 낮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만 알 수 있고, 이 차이를 우리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자, 한 반쪽 전지에 아까 전에 볼타 전지 봤잖아요. 볼타 전지에서 아연판만을 반쪽 전지, 구리판만을 반쪽 전지 라고 이야기해요. 한 반쪽 전지의 전극 전위를 기준으로 다른 반쪽 전지의 상대적인 전위값으로 전극 전위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극 전위를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키를 비교할 때 여기서 키 큰 사람 손들어봐. 우리 반에서 키 큰 사람 누구야? 손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키가 큰가 작은가? 헷갈리잖아요. 키 작은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내가 키가 작은가 큰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때 뭔가 기준을 정해주면 이해하기 쉽죠. 선생님보다 키 큰 사람, 선생님보다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준을 정해놓고 전지 전위를 표현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전지가 표준 수소 전극,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1기압 25도씨 1몰,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SHE, 시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표준 수소 전극의 구조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25도씨, 온도는 25도씨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1몰이고 여기에다가 백금판, 아까 전에 이온화 경량에서 백금금 기억하죠? 백금은 아주 반응성이 낮았어요. 한마디로 반응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냥 거의 돌처럼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백금은 주로 플랫폼으로 이용이 많이 돼요. 전자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백금과 같은 전극을 비활성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활성 전극에서 백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탄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거나 아니면 더 적절한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기압, 1atm의 수소기체를 포화시켜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25도씨에 1몰의 수소 H+, 그리고 1기압의 H2 딱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반쪽 전지를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때 얘 하나만 가지고는 얘의 전압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만 가지고는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키를 여러분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보다 누군가가 더 크다. 그럼 얼마만큼 더 큰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한원되는 반응식을 0.00V로 약속하자 또는 디파인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ZNE 플러스의 한원전이 줄 거예요. CUE 플러스의 한원전이 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이 H 플러스가 한원되는데 한원전이 얼마인지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0.00V로 정했다, 약속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일반적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자, 지금부터는 표준 전극 전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전극 전위란 이 노트로 나타내고 표준 상태에서 표준 수소 전극 SHE 전극과 연결해서 측정한 전극의 전위값을 표준 전극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있는데 SHE 전극이 있는 거예요. 표준 수소 전극과 어떤 금속을 연결을 했는데 이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한원이 일어나겠죠.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SHE 전극을 금속과 연결을 했는데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크다면 이때 여기에서 산화가 일어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극, 이쪽은 플러스 극이 될 거고, 산화가 일어나니까 H2가 두 개의 H 플러스와 전자를 생성하는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표준 한원 전위. 표준 한원 전위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스탠다드 리듀션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표준 상태에서 표준 수소 전극을 쓰는데 이때 한원 전인 거예요. 내가 측정하는 어떤 금속이 한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전위를 측정할 거니까 한원 전위는, 한원 전극은 플러스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수소 전극을 마이너스 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SHE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H2가 2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금속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때 이 금속은
플러스 극이 되어서 한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때 측정한 이 값을 표준 한원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준 상태에서 표준 전극을 마이너스 극으로 하여 얻은 다른 반쪽 전이의 한원 전인데 표준 전이가 크다라는 말은 표준 한원 전이가 큰 쪽이 표준 한원 전이가 크다는 말은 한원이 잘 일어난다. 전자를 굉장히 잘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원 전극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표준 한원 전이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은 수소보다 한원이 되기 쉽다라는 의미고 표준 한원 전이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소보다 산화되기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한원 반응의 이 노트 값은 0.34V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CU2 플러스는 한원되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CU2 플러스가 한원될 때 에너지를 요만큼 방출한다. 이 반응은 잘 일어난다. ZN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ZN이 될 때 이 노트 값은 수정해 주세요. 마이너스 0.76V입니다. 마이너스 0.76V라는 말은 마이너스 0.76V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는데 전압이 생기면 플러스 0.7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얘는 마이너스 0.76V만을 가해줘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ZN2 플러스의 한원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리는 아연보다 한원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적으면 ZN과 CU 중에서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은 ZN이다. 이온화 경량은 ZN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표준 산화 전이는 산화 반응일 때의 표준 전극 전이입니다. 이번에는 C 전극을 플러스 극으로 두고 이때 금속을 연결을 해서 이 값을 측정한 거예요. 아까 전이랑 위치가 반대니까 값이 반대로 나오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속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준 한원 전이 값을 공통적으로 표시를 하고 이 값에 따라서 전극의 전지 전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전지 전이에요. 이거는 한글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 영어로는 이 노트의 셀이라고 적습니다. 표준 전지 전이를 구할 때에는 표준 상태에서 두 반쪽 전지를 연결했을 때 하학 전지의 전이입니다. 이때 표준 전지 전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ZN이 있고 오른쪽에 CU가 있습니다. 다니엘 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ZN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는 반응, 그리고 이쪽에서는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CU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U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노트 값을 줄 때는 한원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한원 값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노트 값은 0.76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리의 한원 전이는 그냥 이 노트 그대로 0.34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의 이 값은 0.76V와 0.34V를 합친 1.10V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원 전이를 줬을 때 우리는 항상 한원 전이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 노트 전지의 이 노트 값을 구하려고 하면 한원 전극의 이 노트 값은 원래 주어져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산화 전극의 이 노트 값은 실제로는 산화가 일어나는데 한원 전이를 줬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뒤집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얘는 한원 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데 얘는 산화 전이니까 마이너스 0.76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지금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얘는 화학
전지로서 케미컬 셀로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원 반쪽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한원 반쪽 반응을 주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산화한원 반응을 얻기 위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원 반쪽 반응 중 하나는 역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화한원 반응이니까 하나가 한원이 일어난다면 다른 하나는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잃는 전자의 수와 얻는 전자의 수는 같아야 됩니다. 다를 경우에는 정수를 곱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자, 표준 한원 전위는 세기 성질입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위값에 정수를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크기 성질이라는 것과 세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이라든지 부피 이런 것들은 크기 성질입니다. 근데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cm짜리 지우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cm짜리 지우개를 연결하면 2cm가 되죠. 이렇게 크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크기 성질입니다. 근데 세기 성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도씨에 물이 있다. 그리고 또 50도씨에 물이 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100도씨가 되나요? 아니죠. 세기 성질은 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위값에 표준 한원 전위는 세기 성질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뭐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2배, 3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50도씨의 물을 곱하기 1이나 아니면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나 곱하기 3을 하나 똑같이 50도씨잖아요. 표준 한원 전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ZN을 요만한 걸 쓰나 요만한 걸 쓰나 요만한 걸 쓰나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압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ZN 봅시다. 자, 볼타 전지에서 ZN이 ZN2+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는 이 노트 값은 마이너스 0.76 이 아니라 표준 한원 전위가 마이너스 0.76이었으니까 산화는 플러스 0.76이겠죠. 이 H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H2가 되는 이 노트는 주어지지 않아도 0.00V. 따라서 이 전지의 전압은 0.76V. 여기에 0.76V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는 전지, 화학 전지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니엘 전지는 아까 전에 1.10V라고 구해봤습니다. 따라서 얘도 전지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다니엘 전지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면 2.20V가 되겠죠. 전지 전위와 반응의 자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pontaneous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이 녹쓰는 과정, 가만히 놔둬도 물과 산소가 있으면 철은 녹쓰잖아요. 이런 거는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수를 가만히 놔뒀다. 분자 운동 일어나죠. 향수가 퍼져나가죠. 자발적입니다. 근데 공기 중에 있던 향수가 퍼져 있던 향수가 다시 모여서 원래 향수병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비자발적입니다. 화학 전지에서 전지 반응이 일어났다. 얘는 화학 전지로서 효용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 값이 0보다 크게 나오고, 화학 전지에서 전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값은 0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 값이 0보다 작다라는 반응, 어떤 반응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얘의 이 노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역반응은 이 노트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그럼 거꾸로 보세요. 두 번째 거에서 자발적이지 않다. 이 노트가 0보다 작다. 그럼 얘의 역반응은 이 노트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라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이 반응이 강제로 일어나도록 외부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N2+와 CU가 반응해서 ZN과 CU2+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ZN이 CU보다 훨씬 더 이온화 경량이 크잖아요. ZN이 훨씬 더 이온화가 더 잘 돼요. 금속의 반응성을 살펴봤을 때 구리는 반응성이 작죠. 그러면 이 반응은 사실은 안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얘 값은 0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두 개 맞네요. 위에 나와 있는 반응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요 반응을 계산할 때 요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0.76V. 밑에 일어나는 거는 이게 딱 보니까 이 반응에 역반응이 쓰였네. 마이너스
0.34V.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0V. 0보다 작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ZN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ZN이 될 때 마이너스 0.76V. 근데 이 반응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니까 ZN이 ZN2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0.76V 마이너스 빼고 적어야 되겠죠. 두 번째,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는, 여기는 한원이잖아요. 따라서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AG가 되겠죠. 요 반응이 있는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얘는 0.80V, 따라서 얘는 1.56V. 0보다 크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화학 전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균형된 반응식을 적기 위해서 여기는 전자 두 개잖아요. 여기는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죠? 2를 해야지 전자가 소거되면서 화학 방식에서 전자가 없어지겠죠. 단 이때 이 노트 값에 2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0.76V, 이 반응은 그대로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0.80V 곱하기 2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6V가 나온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자유에너지와 전지 전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른스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하이탑을 통해서 밑에 어떤 필기가 필요할지 알아보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숙제라고 생각하세요.